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수능 후 수리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 수리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조언의 말씀 드릴까 합니다. 서강대랑 고려대는 수능 바로 다다음 날 시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 준비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말에 한 번 정도는 서강대나 고려대를 지원한 학생이라면 기출문제 정도는 열어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은데요. 우리 학생들이 정시 파이팅 한다면서 논술을 지금은 후순위로 제껴두는 바람에 그날 하루라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려대는 시험 시간이 80분이에요. 약수령 논술대학이 80분 정도의 시험을 보는데 80분 시험을 보는 대학이 일반 논술대학에는 없다가 지금 고려대가 80분의 시험을 보고 작년과 올해 모의 논술을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대문항이 4개면서 각 소문항이 2개 또는 3개로서 전체 소문항이 10개 정도 되는 80분에 10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개당 8분, 즉 시험 시간이 매우 분주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과 올해 출제된 모의 논술 문제는 수학 4문제를 출제하면서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를 했는데 고려대 논술은 연세대 논술하고 많은 부분에서 다릅니다. 연세대는 약간 수능의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는 자유로운 그런 생각의 방법들을 묻는다면 고려대는 다소 많은 계산들이 요구되면서 수능 수학적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전범위를 출제하다 보니까 미적, 기하, 확통이 고르게 출제되면서 모의 논술에서는 수학2에서 출제를 했지만 어차피 미적분하고는 함수만 다르지 전개되는 내용은 비슷하기 때문에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예상을 하면 좋겠고, 확통과 기하에서도 고르게 한 문제씩 출제를 했고 기하는 2번 연속 평면 벡터에 관한 내용들을 수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하는 한 문제 출제될 것 같고 그게 출제된다면 평면 벡터 단원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날 저녁 이후 고려대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면 기하는 평면 벡터 정도를 한번 열어서 여러 가지 계산과 공식 정도를 확인해보고 확률과 통계도 2번 연속 조건부 확률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확통도 확률 단원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라고 하더라도 기하의 한 단원, 확통의 한 단원을 정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번 모의 논술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면 수능 형태의 문제와 내신 형태의 심화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연세대 걸로 공부하면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예전에 고려대 스타일의 문제를 보면 한 문제 정도는 추론형 문제들을 출제했으니까 그 부분은 연대의 문제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고려대 모의 논술의 난도를 말씀드린다면 연대보다는 상당히 쉽고 한양대보다도 약간 쉬운 정도. 그러니까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세고 시험 시간이 80분으로 굉장히 촉박하고 문제의 난도는 연대보다 쉽고 한양대보다 약간 쉬운 수준이니까 여러분이 실제 고려대 논술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스피디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증명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가 옛날에 논술을 출제하던 시절의 문제들도 보면은 수능형 그런 개념에 대한 증명 문제를 꼭 빠뜨리지 않고 2-3문제 정도 출제했으니까 여러분이 고려대 논술 시험 보러 갈 때는 증명 문제를 낼 수도 있다. 대신 완전히 수능 수학의 범주에서 벗어난 걸 내진 않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것들, 수능 수학의 스킬로 알고 있는 것들을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 보고 나서 하루하고 약간의 더 시간이 있는데 고려대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작년과 올해 고려대 모의 논술 문제 풀어보시고 예전에 2017학년도 이전의 고려대 문제까지 가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그때 문제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고려대 모의 논술을 다 풀었다면 이번에 고려대 모의 논술과 형식과 내용면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은 서울시립대와 한양대입니다. 물론 서강대도 일부 포함될 수 있고요. 이 대학교의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최선의 준비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고려대는 4합8의 최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자연계열 중에서는 최저가 가장 센데 평균 64대1 정도가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고려대의 최저 충족률은 자연계열 기준으로 20에서 25%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60명이 지원했다고 가정할 때 한 12명에서 13명 정도만 최저를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을 했다면 고려대는 무조건 덤비는 게 좋겠고, 수학 모의 1등급 전후하고 확통 기하를 내신에서 한 번 이상 깔끔하게 정리해 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주말마다 고려대 논술 문제 몇 번 봐두시고 고려대 논술 시험 전날 잘 정리하는 것으로 합격 가능성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80분에 10문제가량을 푸니까 많이 푸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정확하게 푼 문제를 다시 한번 검산을 해서 계산의 오류 가능성을 없애는 게 합격에 좀 더 다가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고려대 논술의 유의사항은 나중에 고려대가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양대 논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려대랑 한양대는 논술의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죠. 고려대는 수능 다다음 날 시험 보면서 강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고 한양대는 수능 이후에도 9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서 수능 체제가 없이 논술 실력으로만 합격자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논술 실력 자체는 한양대 학생이 조금 더 우수해야 합격할 걸로 보이고 고려대는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면 조금 더 고려대 합격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연계열 시험은 90분 동안에 두 문제를 보면서 각각 소문항이 3개씩 있어서 전체가 6문제인데 그 중에 대문항 1번 같은 경우에는 각 소문항이 독립되어 있으니까 두 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댓 문제 정도 출제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한양대 논술시험의 고사장 배정은 11월 18일 월요일 이후에 입학자의 유의사항과 함께 공지를 합니다. 올해 한양대 모의논술과 작년 기출문제를 제가 출제 단원 정도를 요약해 봤는데 90분에 대문항 2개고 소문항 기준으로 6개 정도의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보면 고1 수학부터 미적, 기하, 확통까지 해서 거의 전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를 하고 지난 몇 년간의 한양대 기출문제를 떠들어 봤을 때 미적이나 기하나 확통에서 출제되는 단원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매년 모의논술이 실제 논술 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내는 대학이어서 여러분이 모의논술 정도로 실제 문제도 출제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면 안 되겠고 최근에 한양대는 예전보다 난도를 조금 낮춰서 문제의 일부 가운데서는 수능적인 계산이 포함된 문제도 있고 확률과 통계나 기하는 내신형 문제도 있고 또 기하로라면 수능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이면각의 공간도형이나 아니면 벡터에 관한 까다로운 그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한양대는 시험 문제가 오전, 오후일, 오후이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3개나 매년 출제되잖아요. 근데 이 모집 단위별로 출제 경향은 따로 정형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양대 준비를 할 때는 시간이 9일 동안 있다고 했으니까 확통도 기하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수능 전에 논술을 못했더라도 수학에 대한 이해력이 있고 1등급을 넘어서는 그런 학생, 미적과 확통을 한두 번 정도 이상 정리했던 학생이라면 9일의 시간이면 정말 무궁무진한 시간이 있거든요. 이 9일의 시간 동안 한양대 기출문제 충분히 잘 풀어보고 또 연대 등의 경쟁대학의 문제까지 섭렵을 한다면 저는 수학 1등급 정도 나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양대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양대는 9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 9일은 어마어마한 시간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자가 첫 번째, 수능적 계산 문제가 최근에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여러분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수능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수능 수학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양대 문제의 일부를 맞출 수 있고 확률과 통계는 최근에는 통계 단원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위주로 내신형 심화 문제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하는 출제 단원이 불규칙한데요. 주로 공간도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이 들고 평면 벡터나 2차 곡선도 출제할 수 있으니까 역시 교과서 중심의 내신 심화형 문제에 대한 예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양대는 고려대보다는 10분 많은 90분의 대학이죠. 그리고 제시문이 거의 없고 순수한 증명보다는 풀이형의 심화 형태로 수능 수학의 개념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면서 문항의 개수가 적으니까 그냥 수학 2만 있는 게 아니라
소문항이 이어진다면 수학2에서 시작해서 확률과 통계로 끝나는 이런 결합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좋겠고, 한 3, 4개년 통틀어서 한양대가 자주 출제하는 그런 개념과 단원들을 한번 요약해 봤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한양대 답안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볼펜이나 연필, 샤프 모두 가능합니다. 지우개도 사용 가능하고요. 두 줄 긋기, 볼펜 사용할 때는 가능하고, 답안지 형태는 앞장에 문제 1번, 뒷장에 문제 2번이 있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좋겠고, 답안지 한 장밖에 안 주어집니다. 답안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에는 답안지와 문제지 연습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0점 처리 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조심해서 한양대 공부하는 동안에는 논술 답안 쓸 때 이 형식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 한양대는 수험생 친화적인 대학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매년 충실하게 합격자 우수 답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대학은 이렇게 답안을 쓴 학생에게 점수를 주고 합격시킵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년이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서 만약에 답안을 써봤잖아요. 그러면 한양대 홈페이지에 있는 합격자 우수 답안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면 점수를 잘 주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시면 합격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 논술의 매력은 수능도 안 봐도 되고 내신도 거의 필요 없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매력적인 대학인 만큼 수학 실력이 탁월한 학생들은 한양대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강대 논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도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다음날 하루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죠. 대신 서강대는 고려대처럼 전범위를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출제가 되는 거는 기한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시험 시간은 100분이고요. 문제는 두 문제 출제하는데 문제 1번이 40%, 문제 2번이 60%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서강대는 독특하게도 12월에 한 번, 그리고 학기 중에 한 번 모의 논술을 발표하는데 온전하게 100분짜리 문제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50분짜리 문제를 두 번에 나눠 걸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50분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다른 대학과 달리 서강대는 약간의 경향성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적분 한 문제, 확통 한 문제를 출제하다가 최근에는 미적분을 더욱더 중심적으로 출제하고 확통은 대문항 안에 소문항 한 2개 정도로 작년 기출에서도 출제를 했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비중은 미적분이 한 70%, 확률과 통계가 30%, 기하는 0%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내용은 서강대가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출제했던 걸 정리한 자료입니다. 역시 미적과 확통 위주로만 출제를 하고 있는 대학인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단 하루밖에 없지만 서강대 논술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확통은 무조건 출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랑 확률 정도에서 출제를 하니까 수능 다음날 준비할 때는 통계는 버리고 경우의 수랑 확통 정도에서 개념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 미적분 문제는요, 서강대는 최대 최소, 함수의 대소, 극점, 변곡점, 그런 것들, 접선까지 이렇게 전통적인 소재들을 많이 출제하니까 하루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서강대 기출문제 한 3, 4년 정도 거를 미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거기 안에서 서강대의 흐름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강대는 수능 최저가 3합 7인데 100명이 지원을 하면 한 33명 정도가 수능 최저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수능날 저녁에 여러분이 채점을 했을 때 3합 7이 됐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서강대 합격에 많이 다가간 거니까 하루라도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면 좋겠고, 서강대 논술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알아둘 만한 내용 하나 발췌했는데, 자연계 논술 시험은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정답을 찾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과 논리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과정을 요구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인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범위까지 답안을 기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문제의 정확한 답을 구하는 능력과 더불어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주어진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은 결과만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서강대뿐만 아니라
수능 이후에 논술을 준비할 때 중점을 두시면 되겠고요. 서강대 답안 작성 시의 주의사항은 검은색 필기구, 연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적사항을 적는 데는 검은색 필기구에 연필 제외하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답안 수정할 때는 수정 테이프 및 지우개 사용이 가능하고 답안지는 앞장에 문제 1번, 뒷장에 문제 2번이 있어서 한양대랑 거의 유사한 형태이고요. 최근에 서강대도 문제의 난도를 점점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강대 논술시험장에 들어가면 할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미적분 70%, 확통 30% 정도가 출제될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잘 기술해 나가면 서강대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고려대, 한양대, 서강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